오늘은 정기하고 단기 재무제표 관리해가지고, 이거는 이제 우리가 1교학종 부가세 신고도 다 끝났고, 중간이납도 끝났어요. 근데 그 중간이납 하기 전에 보기는 했어야 되는데, 시간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, 네. 지금 조금 시즌이 한 시즌이잖아요. 안 그런가요? 9월이 제일 한가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넣었어요. 왜 이거 넣었냐면 저도 실무하면서 이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. 왜냐면 어렸을 때는 경력이 얼마 안 될 때는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. 뭐가 잘못됐을 때, 뭐가 조금 이상할 때.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뭐 경력이 되고 하다 보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왜 그 정도 경력이 됐는데 이런 걸 물어보지?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. 그러니까 전기와 단기의 재무제표 관리했는데 우선은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. 이해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기 재무제표 한번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전기 재무제표하고 연결된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. 그 다음에 단기 재무제표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. 우선은 처음에 세무 업무, 뭐 회계 업무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자격증 공부였지 않나요, 혹시? 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걸 처음 봤었는데, 실무를 막상 딱 할 때는 이걸 볼 시간이 없어요. 우리가 이제 회사 들어와가지고 실무를 하잖아요? 그러면 바로 전표 처리부터 해야 돼요. 입력해야 되죠.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단 말이죠. 실은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전기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웠어요. 근데 그때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뭐야 그냥 입력하라고 하니까 이거 보라고 하니까 그냥 봤던 것 뿐이죠.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몰랐던 거예요. 그때 우선 자격증 시험 봐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.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입사를 했죠. 입사를 하는데 실제 이제 업무용 프로그램을 보죠. 그 자격증용 프로그램하고 지금 실제 업무용 프로그램이 메뉴가 이제 많이 다르긴 달라요. 기본적인 메뉴만 이제 똑같고 많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업무하면서 정기 재무제표를 볼 일은 지금 시점에는 잘 없어요. 처음에 뭐 1월 달이나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전표 처리를 해야 되니까 1월 달에 즉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마감 의여를 합니다. 마감 의여를 해야 1월 달에 전표를 칠 수가 있으니까 마감 의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고 시즌을 보면은 신고 시기를 보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가 끝나잖아요. 그러면은 결산이 완벽하게 전년도 거 결산이 완벽하게 끝나는 시기가 3월이에요. 근데 이미 우리는 뭐 일반 회사나 뭐 아니면 그냥 뭐 월결산을 해달라고 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있는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면 1월 달 거, 2월 달 거 전표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전년도 거가 완전히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재마감 의여를 해야 돼요. 그때 재마감 의여를 할 때 떨리죠. 이게 어느 정도 입력이 됐는데 데이터가 뭔가 꼬일까봐. 그래서 이게 정기 재무제표는 단기의 기초 재무를 구성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맞게 2월이 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근데 무조건 마감 의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막 꼬여요. 그래서 요거를 수기로 하는 방법을 조금 볼 거예요. 그리고 수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.
우리가 계속 그 세무 대리인이 뭐 그 회사를 계속 맡았으니까 데이터가 있지만, 아니면 우리 회사니까 그 자체 기장을 하면 우리 회사 거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 그게 있으니까 마감 후 이월도 하고 하는데,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썼다. 이제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사랑도 쓰거든요. 세무사랑 쓰는 세무대리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기장을 해야 돼요. 근데 호환이 안 돼요. 세무사랑 거가. 그러다 보면 이거를 옛날 거는 뭐 입력을 할 수가 없겠죠. 마감이 된 거니까. 근데 단기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법인세 신고까지 딱 완료가 돼가지고 19년도에 우리 사무실로 왔어요. 근데 그쪽이 세무사랑만 쓰고 있어요. 그럼 18년도는 마감이 됐으니까 19년도부터 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 19년도에 기초를 세워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.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던가.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할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방법을 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정기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가 딱 끝나고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가 딱 끝나고 나면 정기 재무제표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나중에 됐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살짝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럼 그게 보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래서 그냥 끝났으면 더 이상 안 보려고 해요. 근데 봐야 될 때가 이런 이제 수정신고 할 때는 볼 수밖에 없어요. 전년도가 끝났다 할지라도 뭐 매출 누락이 발견됐다. 아니면 뭐 매입세금 계산서가 큰 건이 누락된 게 있었다. 그러면 부가세 뭐 수정신고도 해야 되겠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정기재무제표를 또 보게 되죠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. 이게 이제 신고 시즌하고 실제 마감 이월을 했던 시기하고 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꼭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. 우리가 세무조정 계산서만 딱 봤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. 이걸 보고, 그러니까 세무조정 계산서 책자에 보면 세무조정 계산서도 있지만 결산보고서도 있어요. 그 뒤편에 재무제표하고 뭐 부속명세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기초를 세워줘야 돼요. 그러면 우리가 2019년부터는 뭐 스마트A로 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6월 정도까지 뭐 세무사랑을 썼어요. 근데 왔어요. 그때는 다시 그냥 기장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.